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시행이 된 지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률은 또 5년 연속 감소세라고 합니다. 오늘 안전지킴이 119 브리핑에서는 안전띠 미착용 시의 위험과 올바른 안전띠 착용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황서현 소방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고속도로에서 이제 일반 도로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띠 착용 여부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고의 통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률이 지난 2019년에 91%였던 것이 지난해 83%로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은 안전띠를 안 한다라는 뜻인데, 근데 저희가 사고 현장에 가서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사고가 났을 때 안전띠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정말 명확합니다. 더 이상 설명할 단어가 없습니다. 명확한데, 가벼운 부상을 입을 것이 중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중상을 입을 것이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두 가지 좀 사고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원주 시내에 있었던 제가 출동했던 그런 사고였는데요. 1톤 트럭이 관광버스 후미를 바로 추돌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운전자는 저희가 도착했을 때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큰 사고였나 보다. 차가 엄청 밀려 들어오는 엔진룸 앞부분이 밀려 들어오는 큰 사고였나 보다 생각하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운전자가 끼어 있지도 않았고 그냥 충격만 받은 상태로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이렇게 쓰러져 있었는데 심정지 상태였던 겁니다. 이제 그 운전자를 이송한 구급대원이 병원 응급실에서 들은 것이 심장 근육 일부가 찢어지면서 이제 심정지로 이어진 것 같다라는 그런 소견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운전자분이 안전띠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 충격으로 핸들에 가슴을 부딪히면서 그 충격이 이제 심장 근육으로 이어진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고 사례는 중앙고속도로에 있었던 단독 사고였는데, 이제 탑승자 2명 중에 1명, 동승석에 앉아 있던 사람은 이미 차량 전면 유리를 뚫고 나와서 도로에 튕겨져 나와서 이제 심정지 상태에 있었고, 운전을 하던 사람은 안전띠에 걸친 채로 전복된 차 안에서 이제 의식을 잃은 채로 갇혀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운전자분은 저희가 구조해서 이송을 하면서 의식이 회복된 그런 사고 사례였는데, 이런 교통사고가요, 정말 하루에도 우리 지역에서만도 몇 건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교통사고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안전띠를 하면 사고가 나도 부상 정도를 줄일 수가 있고 때로는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좀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기가 조금 좀 아찔한 그런 사고이지만 경각 차원에서 조금 더 좀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전띠 미착용 시의 위험도가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요,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이 사고 치사율, 그러니까 사망률은 안전띠를 했을 때보다 앞좌석은 2.8배가 높고 그리고 뒷좌석은 3.7배가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고 현장에서 보는 건 이 수치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 위험합니다. 저희는 5배, 한 10배는 되지 않을까? 저희는 눈으로 직접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리를 뚫고 도로에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그런 사고도 너무 많고, 그리고 뒷좌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앞좌석으로 넘어와서 서로 뒤엉키면서 머리를 부딪혀서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자동차들이 안전하게 잘 만들어지고, 내 차는 에어백이 차 안에 8군데, 10군데나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에어백하고 안전띠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어느 하나가 빠지면 완벽한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어백만으로는 나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 좀 공감해 주시고, 안전띠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는 유아용 카시트를 많이 하시는데 좀 애매하게 크면 안전띠 착용을 안 하는 경우가 꽤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정말 위험한데요. 지난 4월 경남 함안에서 급발진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 여러 대를 들이받고 이제 그 급발진 의심 차량은 전복이 되면서 멈췄는데, 그 차 안에 11개월 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습니다. 카시트에서 안전띠를 꽉 조은 채로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두 아들 키우는 아빠 입장으로서 이 친구들을 카시트에 태우고 다닌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쉽지 않은 건 분명한데,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은 사고 현장을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이 부분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부모님들이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좀 수단을 강구하셔서 카시트에 꼭 좀 태우고 다니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종 어른들 무릎에 아이를 태우고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여전히 좀 가끔 네, 있죠. 네, 요즘에 더우니까 창문 내리고 다니시면 그런 분들이 종종 여전히 보이시는데 이거는 정말 하지 말아셔야 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사고가 났을 때 오히려 어른보다는 내 품에 있는 아이의 부상 정도가 훨씬 큽니다. 내가 다칠 걸 아이가 다치게 되는 겁니다. 내 품에 있는 아이가요. 네. 절대 이건 하지 마시길 당부드리고, 특히 앞좌석이라면 이 작은 충격, 그냥 작은 사고로도 에어백이 작동하면서 아이의 머리가 튕겨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중간에 끼어 있는 거죠. 에어백, 아이 머리, 어른 이렇게 있는 거니까 정말 되돌릴 수 없는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안전띠 뭐 착용이나 네. 뭐 관리 요령 같은 게 있다면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안전띠 폭이 국제 규격이 4.7cm입니다. 어른 검지손가락 폭 정도가 되는데 아마 다 떠오르실 겁니다. 그 폭이 사고가 났을 때 내 몸을 이렇게 압력을 분산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어떤 폭인데 네. 이게 꼬이게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네. 이 어깨를 지나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